먼저 진로 선택과 고민의 폭이 넓어진다는 찬성 측 의견을 반대합니다. 문이과를 통합하면 모든 과목을 공부하는 것은 맞지만 공부하는 과목이 늘어난다고 하여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대학 입시에 맞춰 공부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진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비약입니다. 찬성 측에서 얘기한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서 문이과 통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진로 선택과 고민의 문제는 현재 대학교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과 학생들은 이과 학생들은 문과 교양을 필수적으로 듣게 하거나 복수 전공, 부전공 등의 다전공을 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힙니다. 굳이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지도 않은 공부를 강제하는 동시에 공부량을 가중시키는 이 개정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동질한 교육이라는 점 또한 맞지 않습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단위 수는 통합사회가 통합과학보다 더 많습니다. 이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과학 과목보다 사회 과목을 더 들어야 하고, 이로 인해 자연계 과목 수능 응시생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수학의 경우는 고3 때 배우는 진로 선택 과목 중 하나인 기하와 벡터는 수능 범위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대학교에서는 수학과 과학에 뛰어난 학생들을 뽑고 싶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공부를 요구할 것입니다. 결국 이공계 학생들은 특히 더 많이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점에서 동질한 교육이라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학생이 대학에서 수업을 수학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험입니다. 문이과 통합을 통해서 학생들이 얕고 넓게만 배워서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된다면 대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는 수능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의 융합형 인재라는 이상적인 목표만을 내세우고 현실적인 대책이 없는 문이과 통합 개정안은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긍정 측 1의 반론입니다. 네, 문이과 통합의 핵심은 결국 현재 문이과 분리 체계에서 나타나는 배타적 학습 체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융합이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형성된 오늘날 과연 깊이 있는 학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과정은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배타적 학습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제시된 것입니다. 통합형 교과 과정을 통해서 유의미하게 서로의 과목을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구조인 것이죠. 반대 측에서는 대학 수업에서 필요한 그런 기초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데는 부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대학 수업에서 필요한 기초 지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수업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정말 어려운 난이도 때문만 양산되는 문제일까요? 대학에서의 수업은 뭔가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또 기존에 있던 다양한 학문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활용하는 것이 대학 수업의 쟁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기초 지식이라는 것이 과연 전문화된 분야를 세심하게 파악해서 세심하게 공부해서 나는 그 대학 수업을 따라가겠다라는 흐름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기초 지식이 이러한 대학 수업의 큰 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각을 키우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과정의 변화와 함께 수능 제도라든가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수능 제도라든가 대학 입시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진행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결국 교육 과정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이과 분리 체제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있어왔지만 결국 문이과 분리를 기반으로 한 교과 체계의 학습 과정 체계 혁신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틀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비용이라든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실질적인 필요한 변화가 없이는 필요한 변화에 대한 논의는 또다시 흐려지고 저희는 필요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교육에서 있어서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은 장기적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융합이라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서 양산되는 문과 과목, 이과 과목 양산되는 것에서 오는 사회적 비용이 장기적으로는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정측 2의 반론입니다.
2015년 교육안 개정이 폐쇄된 교육을 벗어나서 융합형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교육 방향이라는 찬성층 의견에 반대합니다. 모두가 같은 교육을 받아서 인문과 자연을 아우르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왜 사회와 과학의 교육 단위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며 자신의 전문 분야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른 분야에 대해 얕게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육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 같은 천재적 CEO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문이과를 통합하는 선진국의 교육과정과 세계적 흐름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선진국의 통합 교육과정이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통합과 얼마나 공통점이 있고 무엇보다 그러한 인재가 국가의 교육과정을 통해 탄생한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또 교사와 교과서와 관련된 문제들의 해결 가능성에 대해 부정합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특별 연수나 팀 티칭을 통해 교사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노력에 얼마나 시간이 들지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과학교사와 사회교사가 돌아가면서 가르치는 것이 융합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과학적 이론을 어느 부분의 인문학 지식에 접목시켜서 전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없이 단순히 이공계 학생에게 지리학, 윤리학을 추가적으로 가르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현 대입 전형과 입시 제도에 대한 점진적 변화 없이 도입하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은 본래 취지를 고려한 합리적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께서 대입 전형과 입시 제도에 대한 변화는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 동안 교육 현장에서 겪을 혼란과 어려움에 대한 대책이 아직 강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필수 교양 아까 말씀하셨듯이 필수 교양 과목으로서 교차 계열 강의를 듣거나 복수 전공을 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신의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충분히 쌓은 후에 다른 계열의 내용도 함께 사고하는 것이 창의성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어서 긍정측 2의 발언입니다. 문이과 통합 개정안은 학생들에게 어느 한쪽에 속하는 분야들에만 관심을 갖도록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구분 없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학생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진로를 고민할 때에도 문과 또는 이과 한쪽에 국한되어 생각해야 하는 편협함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21세기에 들어 많은 나라들이 편식 교육과 학습으로는 전인적 성장 교육이나 제대로 된 교양인을 양성할 수 없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폭넓은 교육과정 운영을 하자는 것이 세계적인 교육 트렌드입니다. 아까 반대 측에서 미국의 교육과정의 사례를 들었는데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생각할 핵심은 애초에 미국에는 문이과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수 과목 이외에 우리가 생각하는 문이과 개념을 넘어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미국의 교육 체제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핀란드와 같은 교육 선진국에서는 융합형 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반영하여 단일 과목 수업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 이상의 다학문, 광범위한 학제 간의 주제를 중점으로 둔 현장 기반 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교육도 폭넓은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쪽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 체제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앞으로의 수많은 과정 중 첫 번째 발걸음이 문이과 통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바뀌면 다음으로는 수능제도, 대입제도 등에도 차차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스템적 변화가 생겨야지만 일시적 변화가 생기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